네, 어제 월요일 날 조범동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그 전에 한번 열렸었나 본데 저는 뭐 알지를 못해서 가보질 않았었고, 어제 갔을 때 네, 어제 증인이 4명이나 나왔어요. 처음에 한 여자가 나왔었는데, 이 여자는 지난번 기일에 나오기로 했다가 나오질 못했던 여자예요. 뭐 이유야 많죠. 뭐 사실 뭐 다 그렇겠죠. 이제 자기가 처음 당하고 그러니까 뭐 공황 장애도 있고 너무 불안하고 뭐 등등 해서 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답변은 침착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술집을 운영하면서 조범동이가 수표를 1,000만 원짜리를 수표 1,000만 원짜리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이 현금으로 바꿔주는 심부름을 했어요. 그 중에 어떤 거는 뭐 그 조범동이가 한테서 받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찍어 놓은 것도 있어서 어제 검사들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1,000만 원 그 수표를 가지고 갈 테니까 현금을 바꿔놓으라. 그러면 이 여자가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가지고 있으면 이제 조범동은 저녁에 와서 받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1,000만 원짜리 하다가 어떤 때는 한꺼번에 1억 원을 10장을 가지고 왔고 1억 원을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범동이하고는 아마 그 한 2년 전쯤 2018년도에 이제 알게 됐다. 뭐 또 거기에 또 알게 된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바꿔주면서 뭐 그 현금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자기 술집에 왔을 때 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코링크 그 법인카드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사들이 보여준 그 카카오톡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2018년 8월달 카카오톡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카톡 내용을 지우라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지우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는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 것 같고 큰일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지우지 않았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터져갖고 빼도 박을 수 없는 이제 증거가 돼버린 경우가 됐겠죠. 술집에 조범동이가 오면 주로 이제 대화를 보면 조범동이가 주로 지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범동이가 위에 있는 사람 같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코링크를 주로 이제 조범동이가 운영했다고 얘기하는 내용이죠. 뭐 주로 이제 결정이나 이런 거를 다 조범동이가 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재판에 검사가 강백신하고 천재인 신영빈 정덕채예요. 뭐 이 두 사람은 모르겠는데 앞에 그 강백신이나 천재인이 정경심 재판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범동이하고 그 정경심하고 관련된 거를 이 재판에서도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경심 재판에서도 조범동이 재판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정경심 재판을 잘 끌어나갈 수 있겠죠. 사실 이 재판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 재판에서도 박 대통령 재판에 들어왔던 검사들이 최서원 씨나 안종범 씨 재판이나 이재용 씨 재판이나 여러 재판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재판은 찢어발겠지만 검사들은 똑같은 검사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범동 재판에서 이거 벌어진 거를 강백신이나 천재인이 봤으니까 정경심 재판에서도 이제 잘 몰아세우겠죠. 예. 뭐 박 대통령 재판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정경심 재판에서도 조범동 재판에서 들은 온갖 내용을 가지고 정경심 재판에서 잘 싸우겠죠.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그 증인들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한 사람은 여기에서 그 WFM에서 그 코링크가 인수한 회사 거기서 재무이사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범동이가 총괄 대표를 했고, 그 다음 이상훈이가 대표로 있다. 그리고 뭐 이상훈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하고 일반적인 자금 보고는 이상훈을 통해서 했고, 인수합병 이런 거는 조범동이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범동이
이 회사의 주인처럼 한 거죠. 예,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이 조국 사태 막 벌어졌을 때 회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자료들을 제가 복사를 많이 해놓고 출력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런 소소한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재판을 보고 온 얘기도 제가 뭐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런 관계라든가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 또 그런 얘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재판에서 나오는 그런 이름 정도만, 그리고 뭐 보시는 분들도 소소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조건이든 윤규근이든 조건이든 조국이하고 정경심하고 이 두 부부 사이하고 얼만큼 얽혔냐, 우리는 그 결과만 알면 되는 거겠죠. 저도 이 재판을 많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제 재판에 보니까 물론 이 조범동 재판에서 조범동이 중요한 결국 조국이 정경심이 조국이 돈을 주고 뭐 조국이가 아무리 모른다고 하지만 정경심이 운영했을 거라고 거기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조범동이 하는데 물론 조국 이름이 나왔었죠. 네. 그 뭐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중에 뭐 조국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이제 그 증인이 나온 사람이 그 코링크가 인수한 WFM에 근무했던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뭐 그 조범동이가 내가 배경이 있으니까 사업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친척이니까 사업 대금에 문제가 없을 거라 이렇게 하고 조국을 발설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검찰이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거 맞냐? 그 맞다고 얘기를 했죠. 뭐 이 사람 조사받고 한 내용을 다시 물으니까 맞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때 이제 그 WFM을 코링크에서 인수했을 때 벌써 조국 이름 다 나왔던 거죠. 예. 그러면서 뭐 여기에서 이제 저는 뭐 어제 뭐 조느라고 많이 못 들었어요. 막 어제 그저께 제가 잠을 너무 조금 자갖고 사실 좀 많이 조느라고 안 들었는데 재판 내용 들으면서 뭐 내가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다. 결과적으로 이게 정경심하고 얼만큼 관련이 있느냐, 이것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좀 중요한 증인들이긴 했는데 조금 듣지 못한 면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럼 뭐 조금 이제 뭐 다른 데 보면은 뭐 기자들이 사실 재판에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제가 기사를 검색해봐도 그렇게 많이 또 기사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뭐 그 기사에는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사람이 그 재무이사로 했던 이 사람이 정경심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게 있어요. 그 WFM과 정경심이 WFM과 맺은 자문 계약서에 대해서 이 증인이 매출액이 떨어지니까 자무 위탁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정경심이가 회사에 나온 거는 뭐 한두 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었어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는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좀 실수를 한 게 자기가 최대 주주로 코링크의 이름을 빌려줬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코링크에서 하는 일은 없었고 자기가 가면은 그 사무실은 들어가진 않고 이 회사가 있는 그 커피숍에서 주로 이제 뭐 만났다고 조범동을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범동은 2015년도에 조범동을 만났고 이 사람이 조범동이가 자기가 펀드를 많이 해본 사람이다. 그리고 사무실에 갔더니 뭐 조범동이가 쓴 책도 2권 정도 있어서 자기는 전문가라고 이 사람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이름을 빌려줬지만 조금 불안해갖고 이 조범동이하고 하는 대화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났는데 이 사람이 조국 이름도 나오고 하니까 정치 자금이 들어오면은 조금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겁이 들썩 난 거예요. 그래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제 사장으로 있는 이상훈이가 이제 써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검찰들이 왜 그 조범동한테 써달라는 얘기를 안 했나.
그랬는데 주로 이제 업무적으로 만난 거는 조범동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 만났고, 그리고 조범동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 딸이 수술돼야 되고 뭐 일이 있어갖고 급해갖고 조범동한테 계속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훈한테 민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확인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조국이가 뭐 장관 되면서 인사청문회에 나갈까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조범동이가 이런 그 이상훈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내부적으로 회의가 끝난 상태고 VIP한테도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결국은 조국이 당연히 개입된 거고 VIP한테도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문재인한테 지금 간 거 아니에요. VIP가 누구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범동이가 그때 이런 거 녹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다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청문회 때 자기가 조범동이 어딘가 피해 있다, 멀리 와 있다 이래갖고 이제 이 증인은 전화번호가 007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어디 지방에 있는 줄 알았다고. 근데 작년에 조범동이가 필리핀에 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얘기도 다 증언에서 다 나왔었어요. 예, 판사가 좀 젊어요. 판사가 젊은데 뭐 40대 이렇게 일 텐데 얼굴이 굉장히 크고 안경을 끼고 그랬는데 목소리는 뭐 시원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할 말이 없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태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자기 이름 빌려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인생에 가오고 큰 실수를 했다. 그러면서 불안 때문에 굉장히 자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뭐 가책을 느낀다 이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수고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지를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오면서 그냥 얼굴이 그냥 그렇게 울려고 하는 그런 표정을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방청객에 보니까 뭐 기자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왔었어요. 한 10뭐 이렇게 이제 됐었고, 남자들이 방청객이 많이 왔는데 뭐 좌파들은 아닌 거 좀 같았어요. 한 5명 정도 여자나 좀 그런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온 것 같았는데, 남자들이 이제 건장한 남자들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증인들이 나갈 때 이 남자들이 따라 나갔어요. 예, 그런 거 보니까 뭐 정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마 이런 그 동료들이 같이 근무했던 또는 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판장에 왔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사장으로 있는 그 뭐 사람이 또 증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증권회사에 근무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범동을 소개받을 때 주식이나 파생선물 전문가라고 해서 이 사람도 2015년 4월 달에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다른 얘기도 했는데 저는 뭐 또 저도 듣지는 않았었어요. 여기서 이제 웰스CNC 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하는 이런 그런 뭐 양수 양도 계약서 맺는 것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 중간에 이렇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그 이제 증인이 나왔고 정치적인 자금이 들어온다. 조국 이름도 얘기를 하고, 또 뭐 필리핀에 작년에 그 조국이 그 청문회 할 때 뭐 필리핀 도망갈 때 뭐 그런 얘기 등등 나온 거는 분명히 조국하고 관련돼 있고, 뭐 그 조범동이 조국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제 뭐 재판에서 많이 나오기는 한 건데, 조국의 혐의를 씌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긴장감이 저한테는 좀 떨어졌어요. 물론 이 재판에서 천재인도 있고 강백신 검사도 있고 해서 이 재판에서 정경심하고 조범동이가 공범인 면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강백신이가 정경심이가 다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은 그 재판대로 그냥 이 재판대로 하자 이제 이렇게 넘어갔고, 변호사들도 별로 이제 그 의의 없이 이렇게 넘어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조국이가 이 재판에 뭐 증인을 불러 나올 것 같진 않고, 검사들이 단지 정경심하고 정경심의 동생 정강보를 증인으로 심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변호사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 큰 의의는 달진 않았었어요. 이렇게 해서 재판은 끝났는데 또 마치 뭐 조범동에 대해서 또 무슨 범죄가 하나 더 추가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병합을 하자. 이렇게 이제 했고, 이제 검사가 이거는 병합을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큰 사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묻어 가자고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뭐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 기일을 해갖고 뭐 범죄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재판은 끝났고 오늘 이제 1월 7일 날 그 윤규근 총경 그 버닝썬 뭐 승리 그 사건에 관련된 건데 뭐 범죄 내용은 뭐 특정 경제 뭐 그 알선수재 또 자본시장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또 뭐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뭐 증거 지우라고 했다는 거 이런 거 등등 있었는데 검사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범죄를 읽어주고 그랬는데 변호사들은 전부 다 혐의를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뭐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뭐 직권남용 이거에 대해서는 그 이 사람이 그 총경을 있을 때 강남 경찰서였나 거기에 총경을 있을 때 이 사람은 성리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사실 뭐 그 사건도 흐지부지 된 건데 이거 언젠가는 다시 밝혀야 돼요. 성리 사건이 왜 이렇게 흐지부지 제대로 안 밝히고 이렇게 무마가 되게 해버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인데 이거 밝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고 해도 그 김병호와 공모했다는 정도인데 이거는 그 사건을 알아보라고 한 정도다. 근데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병우 수석이나 박 대통령이나 전부 다 이런 알아보라 한 것 가지고 또 사법농단이라고 한 재판에서도 수많은 판사들이 알아보라 이거 좀 알아봐라 보고서 올려라 이거 한 것 때문에 전부 다 직권남용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강백신은 여기에서 이거 그냥 밀리면 안 돼요. 확실하게 박 대통령 사건처럼 해갖고 이거 직권남용으로 걸어야죠. 밀리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거인멸 교사 방해건 이거 정상훈 사건 이거 알지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증거인멸 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두고 봐야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윤규근이 걸린 거는 뭐 성리 사건 이걸로 걸려 있는데 뭐 증거인멸 아니라고 한 것은 이제 두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다가 윤규근 윤 총장한테 뭐 오늘 그 검사들이 주장한 거 판사들이 변호사가 얘기한 거 이거 맞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예의 있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 그동안에 구추세가 있으면서 살이 빠졌는지 얼굴이 좀 더 길쭉하고 옆으로 보니까 제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법정이 다 찼어요. 찼는데 뭐 기자들 옆에 한두 자리가 비어있는데 이렇게 좀 쑤시고 들어가기 못해갖고 제가 한참 서 있었어요. 법정에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안 돼갖고 제일 앞자리 그 구치소 직원들이나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사람들이 앉는 그 자리로 제가 앞으로 이제 갔더니 이 사람이 제가 뭐 자기 뭐 지지자인 줄 알았는지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쳐다보진 않았었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 표정이나 변호사하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런 표정이라 그 박 대통령 사건 때 분들은 저렇게 여유가 없었는데 저렇게 어떻게 예의를 필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이 경찰을 지내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뭐 조국이가 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봤죠. 그래서 재판은 뭐 그렇게 특별히 다툴 일은 없고 그래서 재판은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이것도 한 뭐 20분, 23분 정도 하면서 재판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또 11시에 조국이 동생 조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이것도 아마 이것도 이제 준비기일인데 오늘로서 준비기일은 끝났어요. 그래서 재판 일정 잡고 이제 여기 나올 증인들 부르려고 하는데 뭐 조건이가 운동학원 하면서 그 자기 학교에 들어올 교사들 채용하면서 돈을 받았던 거잖아요. 범죄 사실이 너무나 뭐 명확했고 간단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툴 일은 없이 이것도 재판이 금방 끝났어요. 날짜 정하고 검사들이 불러야 되겠다고 하는 증인들 다 정리를 했고 중간에 변호사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증인도 있어야 되니까 날짜를 하나 빼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뭐 누구인지 그런 거는 결정하지 않고 하여튼 뭐
뭐 변호사들이 원하는 증인들이 오면은 신문할 날짜 여기에 좀 넣어달라 이런 것하고 금방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의 재판에 들어오는 그 검사가 김민아, 김성태, 윤재슬인데 박경택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박경택이가 이게 또 박 대통령 사건에 들어왔던 검사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재판을 사실 제가 본다면은 뭐 조국이나 이렇게 조국이 관련됐다고 그러면 굉장히 관심 있게 볼 테고, 또 두 번째는 검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사건 내용이야 뭐 제 마음대로 하겠죠.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검사들이 박 대통령을 그렇게 매도하고 나쁘게 한 것처럼 이 검사들이 할는지 안 할는지 사실 제 관점은 그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박경택이가 조건 사건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 조건 사건 너무나 간단하고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다툴 일도 없고 변호사들이 뭐 딱이 그렇게 뭐 반대할 그런 것도 없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재판도 뭐 이것도 한 20분 정도 하고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재판은 아니라서 물론 뭐 좌파들도 없었고 뭐 그렇게 이 재판은 방청객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기자들이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됐겠네요. 그렇게 해서 재판은 끝났는데 나중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또 기자들이 잘 못 받아서는 것도 있고 뭐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막 기자들이 몰려가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석방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고 그랬어요. 그 기자 하나가. 그랬더니 변호사가 지금은 석방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거다. 그리고 뭐 외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구치소라는 게 이게 뭐 절차가 뭐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거 지금 변호사들의 작전은 그거 아니에요. 조국이를 구속을 안 시키려고. 그러니 뭐 지금 뭐 정경심이든 조국이든 정경심이든 조건에 대해서 석방할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정식으로 재판이 이제 되고 나면 할지 모르지만 정경심도 이번 목요일날 재판이 있긴 한데 아마 판사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정경심 변호사들이 아마 안 하겠다고 막을 거예요. 지금은. 하여튼 그런 걸 보고 재판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저녁에 보다 보니까 이정연이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연하게. 제가 그 이정연이가 그 세월호 사건 때 KBS 김시곤한테 전화 2번 해갖고 재판받고 있는 거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재판에 나왔을 때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엄청 떨면서 하더니 오늘 정치를 해야 됐다는 얘기를 엄청 또 흥분해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왜 이정현 씨가 해야 돼요? 이정현 씨가 정치 안 하면 뭐 이 나라 망하지나요? 이정현 씨는 대통령을 보필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절에 가서 수도승이 되든가 돌을 닦던가 해야지 무슨 정치를 해요. 옛날에 박 대통령을 믿고 전라도에서 나왔다가 이제 전라도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수도권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염치로 정치를 해요. 아니 박 대통령 감옥서 가는데 지금까지 한마디 말이나 했나요? 숨도 못 쉬고 있다가 아니 자기가 정치를 해서 뭘 할 건데요? 뻔뻔하게 짝이 없어요. 정말 정치가들이 어떤 한 놈도 박 대통령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놈이 없이 지난번에 한성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 진심 믿지 않아요. 네? 제가 4월 16일 날 대통령 구속 만기 2년 됐다고 석방하라는 얘기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박 대통령 얘기하니까 자기 바쁘다고 전화 끊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무슨 박 대통령이 뭐 그렇게 됐다고. 아니 그만둔다고 하면서 왜 울어요? 진작 힘 있을 때 울면서 소리치면서 했어야지. 그리고 뭐 한성규가 우리 공화당에서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눈물 한 개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한성규를 봤을 때 박 대통령이 나오시면 저 인간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뛰어갈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막을 거예요. 저도 편지를 쓸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이정현이가 또 그러고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말 못하고 그랬는데
국회의원 돼갖고 자기가 뭘 할 건데요? 한마디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에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는 인간들이 자기가 국회의원 돼갖고 누구를 살리고 뭐를 살려요. 안 믿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정치인들은 다 물러나야 돼요. 당신들 아니라도 이 나라 망할 것 같으면 망할 거고 일어설 것 같으면 일어서요. 당신들 아니래도 이 나라 정치 필요 없어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이정현이가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김시곤한테 전화 2번 했다는 거, 그 건의 대법원 판결이 16일 날 11시에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11시에 재판이 있어요. 뭐 이때 뭐 여러 재판들이 있어서 뭐 가보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또 뭐 대법원 가면 거의 다 뭐 재판들이 뭐 상고 기각 뭐 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벌금 1,000만 원 낸 거 이걸로 확정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자기 뭐 대법원 판결 나니까 아주 기고만, 자기가 이제 대법원 판결 난다고 싶으니까 안심이 됐나 보죠. 엄청 방송에서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고 큰 소리 치는데, 하여튼 저는 이정현이가 올해 선거에서 똑 떨어지길 바랍니다. 뭐 어제 오늘 재판 내용들은 조국이가 기소가 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감도는 좀 떨어지는 재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